조선이 두려워한 건 칼을 든 도적이 아니라 이름 없는 천민의 선택이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이 있었다. 관아의 장부에서는 지워지고 포졸들의 입에서는 낮아졌지만 백성들의 맘속에서는 점점 커지던 이름. 그는 양반도 장수도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천민이었다. 그러나 굶주림과 억울함이 쌓이던 어느 날 한 사내의 선택이 조선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다. 도적이라 불렸고 역적이라 기록되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천민에서 전설이 되기까지. 지금부터 임꺽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청 서리가 붓을 들어 장부의 이름 석자를 옮겨 적던 날이었습니다. 임꺽정. 그 이름이 관아의 기록에 오르기 전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아들이라 했고 도살터의 손이라 했습니다. 임꺽정은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짐승을 잡았고 해가 진 뒤에야 피 묻은 손을 씻었습니다. 장터를 오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꺽정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비켜라. 더러운 놈이. 한 양반이 부채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임꺽정은 고개를 숙인 채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 애는 흉년이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졌고 가을의 거둘곡식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어 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아는 세금을 거두러 왔습니다. 이번 달 공납이 모자라다 하니 추가로 거두어드리라는 분부시다. 관아의 하수인이 장터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이미 낼 만큼 다 냈는데 또 무슨 세금이란 말이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부가 그러하니 따를 일이지 무슨 말이 많으냐? 당장 곡식 내놓아라. 곡식이 어디 있소? 우리도 먹을 게 없어 풀죽을 쑤어 먹는 판에. 노인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라. 하수인이 손짓하자 광군들이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뒤지며 남은 곡식을 꺼내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한 줌의 쌀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노인이 수레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이가 먹을 거라도 남겨주시오. 노인이 곡식 자루를 붙들었습니다. 광군 하나가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쿵. 곤봉이 노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노인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꺽정은 그 장면을 장터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자루가 땀에 젖었습니다. 광군이 쓰러진 노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놈을 포도청으로 끌고 가라. 보름 뒤 저작거리에서 곤장을 치도록 하겠다. 모두 보고 배우도록. 광군이 노인을 끌고 갔습니다. 노인의 발이 흙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임꺽정은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웃집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름 뒤면 장 노인이 죽을 게 분명하오. 곤장을 맞고 살아난 이가 어디 있소? 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보기로 죽이려는 거지. 우리 입을 막으려고.
다른 사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오? 달리 어찌하겠소? 광군을 대적할 힘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임꺽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비쳤습니다. 임꺽정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분노가 흘렀습니다. 그 분노는 말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임꺽정은 마을 사람 5명과 함께 산길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곡식 수레가 그 길을 지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임꺽정이 손을 들어 멈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수레가 오거든 길을 막아라. 임꺽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몽둥이를 쥐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러는 게 맞소? 광군을 건드리면 우리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많이 가져갈 생각도 없다. 임꺽정이 사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멀리서 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돌길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임꺽정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뒤따랐습니다. 수레를 끌던 관아의 하수인이 고삐를 당겨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길을 비켜라. 하수인이 소리쳤습니다. 임꺽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곡식 일부만 내놓으시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무엇이? 이놈들이 관아의 물건을 탈취하겠다는 게냐? 하수인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뒤따르던 광군 둘도 칼을 뽑았습니다. 탈취가 아니라 되찾는 것이요. 원래 우리 것이었으니. 임꺽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에 대들어? 하수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임꺽정이 몸을 피하며 허리춤에 칼을 뽑았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산길에 울렸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수레로 달려들었습니다. 광군이 막아섰습니다. 몽둥이와 칼이 뒤엉켰습니다. 한 사내가 곡식 자루를 끌어내렸습니다. 자루가 땅에 떨어지며 찢어졌습니다. 쌀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수인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적들이다. 당장 포도청에 알려라. 광군 하나가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임꺽정이 남은 광군을 밀쳐냈습니다. 사내들이 곡식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 가자. 더 있으면 포위된다. 임꺽정이 사내들을 재촉했습니다. 일행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높이 뜨자 마을로 소식이 퍼졌습니다. 관아의 수레가 습격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천수가 장부를 펼쳐들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정마을의 임꺽정이라는 자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다 했다. 당장 인상차기를 퍼뜨려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천수가 장부를 덮으며 혀를 찼습니다. 천민 주제의 관아를 건드리다니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야겠구나. 그 시각 임꺽정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곡식을 나누어 들고 흩어졌습니다. 형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한 사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야 한다. 광군이 곧 올 것이다. 임꺽정이 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망친 농민, 관아에 쫓긴 장정,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꺽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관아의 수레를 막았다던데? 백정이라던데 담력이 대단하구만. 한 사내가 임꺽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요. 이제 함께 뭉쳐야 하지 않겠소?
임꺽정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소. 아직은 때가 아니오. 임꺽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이 수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임꺽정의 이름은 그날부터 장부에 올랐습니다. 천민의 이름이 조선의 기록에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꺽정은 은신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광군의 수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질녘 산길을 내려가던 임꺽정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임꺽정이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내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도윤이요. 해칠 생각은 없소. 강도윤이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그대를 돕고자 왔소. 돕다니? 임꺽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도윤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포도청에서 큰 움직임이 있소. 이틀 안에 이 산을 포위할 것이오. 어찌 그런 걸 아시오? 내게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소. 믿거나 말거나 그대 뜻이오. 강도윤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임꺽정이 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어느 쪽에서 온다고 했소? 그건 확실히 모르오. 다만 서쪽 골짜기 쪽이 위험하다고만 들었소. 강도윤이 다시 삿갓을 썼습니다. 왜 나를 도우려 하시오? 임꺽정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하오. 그대 같은 이가 필요하오. 그 말을 남기고 강도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꺽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신처로 돌아온 임꺽정이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이곳을 떠나야 한다. 광군이 올 것이다. 어찌 그걸 아십니까?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방금 어떤 자가 알려주었다. 믿을 수 있소? 알 수 없다. 하나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임꺽정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광군이 산자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왔소? 어찌 저리 빨리 알았단 말이오? 서쪽으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간다. 임꺽정이 동쪽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무리가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광군은 서쪽 골짜기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임꺽정의 무리는 그 틈에 빠져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새로운 은신처에 모였습니다. 사내들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덕에 살았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임꺽정이 불을 피우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구려. 강도윤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요. 강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찌 여길 알고 왔소? 임꺽정이 물었습니다. 짐작했을 뿐이요. 동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소?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직은 모르겠소. 임꺽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이 웃었습니다. 조심성이 많으시구려. 좋소. 하나 명심하시오. 흩어지면 모두 죽소. 힘을 모아야 살아남소. 무슨 뜻이오? 지금처럼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면 언젠가 잡힐 것이오. 제대로 뭉쳐서 맞서야 하오. 강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다시 오겠소. 강도윤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지 않소?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렇소. 힘을 합쳐야 하오. 임꺽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광군의 수색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산 전체를 훑듯이 움직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임꺽정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리 안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칩시다. 산을 떠나 멀리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아니요. 여기서 버텨야 하오. 달아나 봐야 어디 갈 곳이 있소? 사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꺽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날 밤 임꺽정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의 정보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를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산을 비췄습니다. 임꺽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광군의 수색은 멈췄습니다. 임꺽정은 무리를 이끌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사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임꺽정이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버텨라. 그때였습니다. 임꺽정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 광군과 부딪혔을 때 입은 상처였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갔지만 다시 벌어졌습니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피가 나오고 있소. 괜찮다. 계속 가자. 임꺽정이 옆구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무리는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꺽정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처가 깊소. 약초라도 구해야 하는데 이 비에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사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열이 올라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한 사내가 약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구했소. 비에 다 떠내려가고. 그때 동굴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다쳤소? 사내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약초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약초를 캐러 왔다가 신음소리를 들었소. 다친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오. 처녀가 동굴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꺽정이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상처를 봐야겠소. 처녀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사내가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소. 관아에서 보낸 게 아니오? 처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라니. 나도 관아 때문에 가족을 잃었소. 그런 곳과 엮이고 싶지 않소. 그럼 왜 우릴 돕겠다는 거요? 돕는 게 아니오.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처녀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치료만 하고 갈 것이오. 그 뒤로는 상관하지 않겠소. 임꺽정이 눈을 떴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사내가 물러섰습니다. 처녀가 임꺽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소. 곰기 시작했구려. 처녀가 약초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발랐습니다. 임꺽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금방 끝날 것이오. 처녀가 천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약을 갈아야 하오. 그래야 낫소. 고맙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연아요. 연아.
어찌 이 깊은 산에 혼자 계시오? 임꺽정이 물었습니다. 연하가 약초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식구들이 관아에 곡식을 빼앗기고 굶어 죽었소. 나 혼자 남았소. 그럼 우리와. 아니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와도 엮이고 싶지 않소. 혼자 사는 게 편하오. 하나 치료는 해주겠다 했지 않소? 그건 그렇소. 이틀 뒤 다시 오겠소.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사내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하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내가 임꺽정에게 물었습니다. 믿어도 되겠소? 저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임꺽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뒤 연하가 다시 왔습니다. 약을 갈아주고 또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꺽정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광군의 수색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그 틈에 무리를 다시 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한다. 곡식을 빼앗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사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약을 갈아주러 온 참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연하를 보았습니다. 들으셨소? 들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연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쁘지 않소. 무작정 빼앗기만 하는 도적은 아니구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겠소? 치료만 해주겠다 했소. 그 이상은 아니오. 연하가 약 주머니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 그날 이후로 연하는 약초뿐 아니라 산나물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두고 갔습니다. 무리는 그 덕에 끼니를 이었습니다. 임꺽정은 연하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임꺽정의 무리는 산속에서 규칙을 세웠습니다. 관아의 곡식 수레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습격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임꺽정이 10명의 사내를 이끌고 산길에 섰습니다. 수레가 다가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하수인이 소리쳤습니다. 임꺽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곡식 절반만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해치지 않겠소. 이놈들이 또. 하수인이 칼을 빼려 했습니다. 임꺽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싸울 생각 없소. 곡식만 내려놓으면 보내주겠소. 하수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광군은 둘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열이 넘었습니다. 좋다. 가져가라. 하수인이 물러섰습니다. 사내들이 곡식 자루를 내렸습니다. 절반만 가져갔습니다. 수레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임꺽정은 마을에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집집마다 문 앞에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요? 모르겠소. 밤사이 누가 놓고 간 것 같소. 노인이 곡식 자루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려. 이제 아이들 먹일 수 있겠소.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곡식을 실은 수레였습니다. 임꺽정의 무리가 막아섰습니다. 광군이 저항했지만 수가 적었습니다. 곡식은 또 마을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요? 글쎄 산적이라던데. 산적치고는 이상하오.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던데. 누군가는 임꺽정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하더군. 임꺽정? 백정의 아들 말이오? 그렇다 하오. 마을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의적이라 했고 어떤 이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박천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석 달째 놓치고 있다니.
당장 잡아들여라. 예, 하오나 산이 넓어 찾기가. 부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천수가 장부를 넘겼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회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유? 천민 따위를. 박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데려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픈 이를 치료하고 끼니를 나눴습니다. 연화, 고맙소. 그대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요. 임꺽정이 말했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곳 사람이요. 당연한 일이지. 임꺽정이 웃었습니다. 사내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우리 이름이 여러 마을에 퍼졌다던데요? 그런 모양이요. 좋은 일 아닙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알아주니. 임꺽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퍼지면 관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그래도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소. 사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임꺽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임꺽정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소. 왜요? 광군의 움직임이 달라졌소. 더 조직적이요. 임꺽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지 않소?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렇소. 그래서 더 지키고 싶소. 임꺽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광군이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꺽정이 무리를 모았습니다. 조심해야 하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잡으려 할 것이오.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밝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그 빛 뒤로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약초 광주리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속에서 구할 수 없는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광군이 움직이고 있다 했소. 임꺽정이 말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소. 해지기 전에 돌아올 것이오. 연화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산속 무리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어도 연화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이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가서 찾아보시오. 두 사내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내들이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소. 무슨 일이오? 임꺽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연화가 광군에게 붙잡혔다 하오. 마을 사람들이 봤다 하오. 사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임꺽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소? 포도청으로 갔다 하오. 다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술렁였습니다. 연화를 구해야 하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포도청까지 쳐들어간단 말이오? 다른 사내가 반박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박천수가 연화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적들과 함께 있었다지? 박천수가 물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적이 아니오. 그저 굶주린 백성들이요. 백성? 관아의 곡식을 훔친 도적들이지. 박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곡식은 원래 백성의 것이었소. 되찾은 것뿐이요. 연화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박천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방자하구나. 내가 그들의 중심이라며 치료를 해주고 끼니를 챙긴다고? 그게 죄요? 임꺽정 그놈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살려주마. 박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연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냐? 좋다. 사흘 뒤 저작거리에서 재판을 열겠다. 백성들 앞에서 말이다. 박천수가 손짓했습니다. 광군이 연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포도청의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삿갓을 쓴 강도윤이었습니다. 임꺽정에 대해 증언하러 왔소.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박천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뭘 알고 있소? 임꺽정은 예전에 장터에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소. 자기보다 약한 이를 때려 다치게 했소. 강도윤이 거짓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마을 사람들이 알 것이요. 물어보시오. 강도윤이 웃었습니다. 박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증언을 재판에서 쓰겠소. 산속에서는 무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구하러 가야 하오. 안 돼오. 우리까지 잡히면 끝이오. 그럼 그냥 보고만 있자는 거요?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낫지 않겠소? 여기 있다간 모두 죽소. 사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꺽정이 가운데 섰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연하는 우리를 위해 잡혔소. 내버려둘 수 없소. 형님 함정이요. 우릴 유인하려는 것이요.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나 연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소? 임꺽정이 사내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곡식을 빼앗는 도적이 아니라 했소. 억울한 이를 돕는다 했소. 연하를 버리면 그 모든 게 거짓이 되오.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소. 하나 어찌 구한단 말이오? 내가 가겠소. 임꺽정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술렁였습니다. 형님이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것이오. 알고 있소. 그래도 가야 하오. 임꺽정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소. 우리도 가겠소. 안 돼요. 너희는 여기 남아라. 형님. 사내들이 소리쳤습니다. 임꺽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광군의 눈을 끌겠소. 그 사이 몇 명만 연하를 구하면 돼요. 그럼 나를 믿으시오. 임꺽정이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꺽정이 과거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임꺽정은 우리를 도왔소. 하나 증인이 있다전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임꺽정의 명분도 무너질 것이다. 광군이 저작거리에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사흘 뒤 재판이 열린 장소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임꺽정은 포도청 근처를 살폈습니다. 덫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임꺽정은 포도청 뒤편 담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광군의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꺽정이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재판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 했지? 박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소. 약속대로 해주시오. 임꺽정이 알아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임꺽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놈이 흘린 정보 덕에 잘 되어가고 있다. 임꺽정 그놈도 곧 나타날 것이다. 박천수가 웃었습니다. 산속 무리의 움직임도 계속 알려주겠소. 돈만 제대로 주시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임꺽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도윤은 처음부터 양쪽에 정보를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꺽정이란 이름이 전설이 되기 전에 짓밟아야 한다. 천민 따위가 영웅 행세를 하다니.
박천수가 침을 뱉었습니다. 임꺽정이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노보다 차가운 깨달음이 먼저 왔습니다. 전설조차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으로 돌아온 임꺽정이 무리를 모았습니다. 강도윤은 배신자요. 처음부터 우리를 팔아넘기고 있었소. 사내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요? 그렇소. 이제 그자를 믿어선 안 돼요. 임꺽정이 말했습니다. 한 사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연하를 구하되 다른 방법을 써야 하오. 임꺽정이 사내들을 둘러봤습니다. 내일 재판이 열리오. 나는 광군의 눈을 끌겠소. 그 사이 너희는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사내들이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연하, 어찌된 일이오? 임꺽정이 달려갔습니다. 연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감옥을 빠져나왔소. 광군 하나가 몰래 문을 열어줬소. 누가? 이름은 모르오. 다만 박천수의 부정을 못마땅해 하던 자라 했소. 연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주었소. 관아 장부의 일부라 했소. 임꺽정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읽었습니다. 박천수가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관아의 부정을 밝힐 수 있소.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꺽정이 무리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달라졌소. 내일 재판장에서 이 증거를 드러내야 하오. 하나 어떻게요? 우리가 나서면 당장 잡힐 텐데요.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임꺽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면 어떻겠소? 그들이 움직이면 관아도 함부로 못할 것이요. 그렇소. 백성들이 진실을 알면. 임꺽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내들이 여러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장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박천수가 세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퍼졌습니다. 임꺽정이 백성을 위해 싸웠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군이 나무 기둥을 세운 재판장이었습니다. 박천수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역적 임꺽정과 그 무리를 심판하는 자리다. 박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천수, 내가 세금을 빼돌렸다며? 뭐? 박천수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가 있다. 내 죄가 다 적혀 있다. 다른 백성이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천수가 광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자들을 잡아라. 광군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도 봤소. 장부에 다 나와 있소. 박천수가 진짜 도적이요. 군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광군도 함부로 칼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임꺽정이 군중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삿갓을 벗었습니다. 내가 임꺽정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그 전에 물어보겠소. 임꺽정이 박천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진짜 도적이요? 곡식을 되찾아 백성에게 나눠준 나요? 아니면 세금을 빼돌린 당신이요?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관아 안에서 관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사또께서 조사를 명하셨소. 박천수를 일단 붙잡으라 하셨소. 광군이 박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박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임꺽정은 군중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광군이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꺽정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사내들이 환호했습니다.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임꺽정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천수의 부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사또가 직접 조사를 명했고 장부를 뒤졌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곡식을 훔쳐 팔아넘긴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박천수를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박천수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함께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천수가 잡혔다더군. 임꺽정이 옳았던 거요. 그런데 임꺽정은 어디로 갔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도 임꺽정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 이후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수배를 계속했습니다. 임꺽정을 찾아라. 아직 역적으로 남아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하나 산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수색도 뜸해졌습니다. 관아 장부에서 임꺽정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없다. 죽었거나 멀리 도망갔을 것이다. 관리가 붓으로 이름을 그었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마을마다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꺽정은 광군과 싸우다 죽었다더군. 장렬하게 싸웠다지. 아니요. 내가 들은 바로는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하오. 아직 살아있다 하오. 다른 마을에서는 또 달리 말했습니다. 임꺽정이 다른 고을로 갔다던데 거기서도 백성을 돕고 있다 하오. 글쎄, 나는 그가 바다 건너로 떠났다 들었소.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이름만은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한 마을에 연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임꺽정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연하는 이제 머리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냐? 연하가 웃으며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임꺽정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단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런데 영웅이 됐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영웅이라. 그건 잘 모르겠구나.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곡식을 나눠줬단다. 억울한 일을 위해 싸웠고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어느 날 산을 떠나셨거든. 어디로 가셨는지는. 연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은 죽지 않았단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터에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임꺽정 말이요. 그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요? 젊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담뱃대를 입에서 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어렸을 때 직접 봤다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 정말요? 그럼 우리 마을에 곡식을 몰래 두고 간 적도 있다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들은 바로는 임꺽정은 키가 작았다 하오. 하나 힘이 장사였다지. 무슨 소리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두 노인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안악이 웃었습니다. 뭐가 됐든 임꺽정은 우리를 도왔소.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아의 기록에는 임꺽정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 백성들의 입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 그 이름은 기록이 아닌 소문으로 남았습니다. 천민에서 시작해 전설이 된 사람, 그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했고 기억했고 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달밤 한 떠돌이 가객이 장터에 섰습니다.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선 땅의 이름 하나 귀에 들리고 입에 오르네. 백정의 아들 임꺽정, 하늘도 땅도 그를 기억하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문이 되어, 다시 전설이 되어 계속 흘러갔습니다. 임꺽정이란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 임꺽정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는 천민으로 태어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 굶주린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관아의 장부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워졌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꺽정을 기억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 약한 이를 돕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